안녕하십니까. 학구제학당입니다. 예, 오늘은 일요일이고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온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뭐 불교 신도, 이제 공식적인 불교 신도는 아닌데 가끔씩 그 법요식에 직접 가가지고 스님들의 말씀을 좀 듣고 그래요. 근데 좀 올해는 좀 사정이 있어서 가지는 못했고요. 그래도 제가 이제 그 부처님 말씀 중에 하나 이제 화두로 잡고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무주상보시라는 겁니다. 무주상보시. 이게 그 뜻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준 거 기억하지 말고 남이 나한테 베푼 거 기억해라. 뭐 그 뜻인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어떤 관계 속에서 이것을 좀 실천해 보려고 하고, 요것을 좀 잊어버렸을 때 좀 반성하고 항상 그러면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부처님의 자비가 온 세상에 퍼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면은 개강입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걸음 열심히들 뿌리셨나요? 걸음을 열심히 뿌리신 분들은 올해 공부하시는데 그 성장의 속도가 다름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스스로 뿌듯하실 거고요. 공부가 재밌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때 말씀드린 그 걸음 뿌리기에서 이제 제가 제시했었던 책들은 사실 초급자나 이제 중급자를 대상으로 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 합격의 문이 보이고 좀만 더 달려가서 이제 열쇠 꾸러미에서 열쇠 찾아서 합격 열쇠를 꽂아야 되시는 분들은 그 책 말고, 그 책을 뭐 기본적으로 읽으셨을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더해서 반드시 읽고 넘어가야 될 산, 그게 하나 있죠. 장기인 선생님의 목조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1독, 2독, 뭐 3독까지 하면 좋고 읽고 넘어가야 될 책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초급자나 이제 중급자분들이 처음서부터 그 책을 읽기에는 잘 읽히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을 안 드리는 건데, 거기 그 내용이 엄청나게 방대할 뿐만이 아니라 상세합니다. 그리고 되게 실질적이고 실무적이고, 너무 학술적으로 빠지지도 않으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반드시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 시험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자료 정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험이 이제 이하와 암기를 두 가지를 모두 다 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숲도 봐야 되고 나무도 봐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 숲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이제 그것을 결국에는 달성을 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공부하는 스타일이 좀 다르죠. 일단 숲을 먼저 보고 개별적인 나무로 들어가시는 그런 스타일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성실하게 나무 하나 살펴보다가 그렇게 다니다가 숲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이렇게 파악하시는 뭐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어서 이제 자기 스타일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는 이제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쨌든 한 번쯤은 이 숲을, 그 지도를 이제 자기가 그려봐야 되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데이터 정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논문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 뭐 좀 부끄럽지만 이제 제가 쓴 논문이고요. 이제 석사 논문인데, 뭐 그래도 나름대로 대한건축학회에서 우수 졸업 논문전에 이제 우수상을 받은 논문입니다. 이게 뭐 학술적으로 뭐 뛰어나다라고는 전혀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는데,
일단 페이지 수가 많습니다. 그거 보고 이렇게 뽑아주신 것 같고, 이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논문이다 라는 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염두에 두고 쓴 논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에 보면 연구 대상도 국보보물 233개 동에 대해서 제가 다 분석을 해놨어요. 그걸 이제 다 표로 정리를 해놨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탕 삼아 가지고 자료를 정리하시면은 괜찮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논문 주제 자체가 구조 개통을 따라가는 건데, 그 구조 개통, 각각의 개통마다 이제 소결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또 표로 정리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표만 제대로 봐도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자료 정리를 해도 충분한,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되지 하는 어떤 그 방향성 정도는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진행을 할 때 자료 같은 것들을 많이 공유를 해드려요. 특히 이제 논문 같은 경우에는 원전 그대로 공유를 해드립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요약해서 해드리긴 하지만은 어떤 측면에서 보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논문 자체는 원전 그대로 좀 다 공유해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가공 자료 있잖아요. 2차 가공 자료, 제가 정리한 데이터는 보여드리기는 하는데,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다라는 거는 보여드리지만은 그 로 데이터는 제가 잘 공유를 안 해드려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자기가 정리하지 않으면, 그 입력을 자기가 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상당히 반감이 됩니다. 그냥 어이구 이 방대한 자료를 정리했네. 그러니까 남이 잘 정리한 자료 딱 받으면은 어이구 이게 대단한 데이터네 하고 그냥 창고로 가버립니다. 그냥 소유에 대한 만족감만 생기지 그게 자기 자신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는 제시를 해드리되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되, 그 자료는 로 데이터, 이제 엑셀 파일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공유를 안 해드립니다. 예, 그 논문의 제목을 살펴보면 한국 전통 목가 구조 건축의 구조 개통에 관한 해석적 접근입니다. 말을 좀 되게 어렵게 쓰긴 했는데 구조 유형을 좀 나눠봤다는 얘기입니다. 목조 건축에 대해서. 그 연구 방법 및 대상, 연구 방법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연구의 대상은 일단은 이제 대한민국 내 건축물이고 중국과 일본 건축물을 좀 참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말 기준 국보와 보물, 사정 내의 건축물 중 자료 확보가 가능한 건축물이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33개 동을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물에 대한 기본 정보인 종목, 명칭, 건축 주체, 규모, 정면 측면 칸수죠. 도리어래수, 석거래 임수, 층수, 지붕 형식 등을 조사해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지붕 형식은 우진각, 팔짝, 맞배 지붕, 거기에다가 이제 그 맞배 지붕에서 빠져나온 가족 지붕, 영지붕을 좀 구분을 했습니다. 예, 이게 그 리스트예요. 그 리스트. 보면 이제 숭례문서부터 쭉 있는데, 이게 지금 국보 보물의 번호가 사라졌죠. 번호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가치를 번호로 매길 수 없다라는 거, 그런 취지인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행정부서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관리의 측면에서는 번호가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내부적으로는 번호가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그 번호 순이라는 게 결국에는 지정 시점 순이잖아요. 지정 시점 순인데 먼저 지정이 됐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제 중요도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가치의 우선순위하고 뭐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게 좀 앞에 있습니다.
위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리스트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거죠. 제가 건축 주체별로 관영 건축, 불교 건축, 그 다음에 유교 건축, 그 다음에 민영 건축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건물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규모죠. 평면 규모. 그래서 이제 정면 몇 칸이냐, 측면 몇 칸이냐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도리열수라는 게 소위 우리 뭐 5량가, 7량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죠? 예. 그거랑 뭐 저는 이제 석가래 이음수를 별도로 구분을 했는데 이게 뭐 좀 매칭이 될 때가 있고 약간 튈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왜 튀는지를 좀 아는 것도 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층수, 2층 중층이냐, 아니면 1층이냐,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붕 형식. 이거 다 중요한, 그러니까 구조의 관점에서 아주 기본적인, 그 건물을 알고자 할 때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들이, 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냥 이게 이 숫자들을 그냥 딱 봤을 때는, 어이구, 뭐 저걸 외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이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남의 자료를 이러한 이제 정리된 자료인데 남의 자료를 그냥 받았을 때에 나타나는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를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정면 5칸, 측면 2칸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그 도면을 실제로 확인해 봤을 때 그 확인 결과를 이 숫자로 입력을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억이 남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결과물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적기 위한 과정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자료는 좀 직접 입력을 하는 게 되게 좋다. 그게 정말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해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일단은 이런 기초 자료를 받고 나서 여기에 자기 나름의 가공을 할 경우에는 자기 자료가 되죠. 이제 그때서부터는 곽진환의 자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실천하신 분이 있어요. 물론 합격생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 논문에다가 이제 각 자기가 분류한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각화했습니다. 색깔을 달리하고 동그라미 표를 하고 또 이제 뭔가 약어죠? 약어들을 이렇게 써놓음으로써 이거는 이제서부터는 그분의 자료가 되는 거예요. 남들을 그냥 봤을 때는 어이구 되게 이쁘게 이거 그냥 뭔가 색칠했네라고 느낄 수밖에 없지만은 이거를 작성한 본인은 이 페이지를 딱 봤을 때 그 건물이 떠오를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연상작용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전체 숲의 지도를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리고 꼭 이걸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만의 방법들이 있어요. 자기만의 순서가 있고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시일 뿐이죠. 예.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고 이걸 만약에 엑셀표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 다시 쳐가지고 정리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필터링을 걸 수 있겠죠. 각각 필터링을 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필터링해서 관영 건물만 국보 건물 중에 관영 건물만 보고 싶어 하면 딱 필터링이 되죠. 그래 봤더니 어떤 특성이 좀 있구나라는 거. 그 다음에 측면 4칸 이상의 것들만 한번 필터링 해보자. 그랬더니 관영 건물이 압도적으로 많네. 뭐 이런저런 어떤 관계성, 이 숫자의 관계성들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보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233개의 건물을 다 외우지 않더라도 이게 막연하게 이제 대략적인 이미지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도면 작도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100% 다 기억이 안 나더라도 뭐 오래전에 본 거여서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80% 이상은 자기가 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생겨요. 그게 어디 불교 건물이고 뭐였고 맛배지붕이었고 이런 게 이제 떠오르면서 그러면은 단면이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라고 이제 이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내가 거기에다가 특기사항으로 다른 유형과 다르게 특기사항으로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었지라고 그것까지 떠오르면 이제 좀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정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한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가 이제 시험 공부할 때 정리했었던 엑셀 파일입니다. 밑에 보면은 이제 시트들이 상당히 많죠. 이 시트들은 다 이제 주제예요, 주제. 예를 들면 지금 이 시트는 이제 궁궐이거든요, 궁궐. 그래서 실제로 궁궐을 다 여기다 입력을 해서 찾아가지고 뭐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뭐 이런 거서부터 이제 고려시대 개성까지 개경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궁의 성격, 뭐 정궁이냐, 이궁이냐, 별궁이냐 이런 것부터 창건연대하고 실제로 이제 출입 동선에 따라서 이제 그 각각의 이제 건물들의 이름들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요거 보면은 이제 그 궁궐이 어느 정도 떠오르겠죠. 그리고 이제 옆에는 이제 주요 건물에 대한 성격들을 좀 정리해 놨는데 저는 이제 요거는 이제 화반, 그러니까 주간포의 개수를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각 칸마다 주간포가 몇 개 있느냐, 다 보일 경우에. 요런 것들을 요렇게 이게 이제 나름의 이제 규모가 되잖아요. 칸의 규모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규모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패턴이 보인다는 얘기죠, 패턴이. 이 건물들마다 정각과 이제 크게 물루가 이제 중요한 건물이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은 딱 보니까 정각은 다 출목이 외삼출목, 내사출목이네. 그런데 물루는 외이출목, 내삼출목이네. 그런데 근종문 보니까 데이터가 튀네. 요런 거 이제 빨간색 글씨로 해놓는 거고요. 숭례문도 흥인문도 좀 다르네. 이런 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데 흥인문과 팔달문은 비슷하네? 비슷한 패턴이네? 라는 게 기억이 났다라고 한다면, 이번 시험에서 팔달문 문제를 흥인지문에 이제 준해서, 이제 차이점이 있지만, 이제 그거 준해서 그리셨으면 얼추, 잘 그리게 됐겠죠. 기타 이제 뭐, 중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층을 받치는 어떤 그 특성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이제 집어넣어 놓고요. 뭐 다른 것도 보면, 이런 이제 표를 다 일일이 제가 기획해서 작성할 수는 없잖아요, 조사에서. 예를 들면 이거 다포 맛배의 건물들을 정리를 한 표인데, 이건 워낙 유명한 논문이 있죠. 그죠? 배병선 선생님의 이제 그 다포 맛배집에 관련된 연구. 그거에 보면, 그러니까 좋은 논문들은 안에 그 내용을 정리한 표들이 있습니다. 그 표들만 갖고 와서 내가 엑셀에다가 정리해놔도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내용을 읽어야지 이제 그 의미를 알겠죠. 그러니까 그 책을 논문으로 읽고 그냥 감상 끝. 정말 훌륭한 논문이었어가 아니라 거기에서 담겨져 있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 표를 갖고 와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그런 작업이 바로 이제 자료 정리라는 겁니다. 각 유형별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원형, 유지, 절충형, 뭐 절충계, 공포계수형, 다포팔자계, 지붕계수형.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올 법한 건물들만, 여기 리스트 중에서 그런 건물들만 따로 이제 빨간 표시해서 좀 주의 있게 더 보면 되는 거죠. 제가 공부를 할 때. 뭐 왕릉 같은 경우도 저는 좀 궁금해가지고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발간했었던 그 왕릉 보고서, 그게 권수도 되게 많고 내용도 엄청 많은데 거기에서 이제 특성들만 다 발라내서 좀 상세하게 만들어 놨었던 거예요. 뭐 당연히 이제 능 이름이 뭐냐, 뭐 왕이 누구냐, 조정년대가 어떻게 되냐, 천릉개축은 언제 했냐, 형식은 쌍릉이냐, 단릉이냐, 뭐 동원 이강릉이냐, 이런 건 기본인 거고, 여기까지는 기본인 거고, 현실이 그게 석실이냐, 회격이냐도 나름대로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실제로 병풍석의 조각의 이 특징이 뭐냐, 그랬을 때 12지신상이냐, 뭐 아니면은 나중에 대부분 12지신상인데 나중에는 이제 연꽃모란 문양도 나타났고요. 뭐 이런 것들을 뭐 시험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더라도 일단 좀 폭넓게 전 자료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자료 조사하고 나면 뭐 괜히 뿌듯하죠. 부자 된 것 같고, 뭐 시험보다 좀 더 폭넓게 했지만은 괜히 묘한 이 쾌감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자료 정리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데 그 엄마 몰래 이렇게 불량식품 먹은 것과 같은 그러한 묘한 쾌감이 있어요. 자기만의 쾌감이. 이런 쾌감도 느끼면서 공부를 해야 공부가 지겹지 않죠. 예.
마찬가지로 뭐 물류장대에 관해서도 이제 어느 논문에서 찾아서 관련된 자료들은 이런 그림도 이제 입력해서 정리해 놓고 향교 소원을 정리하면서는 뭐 이제 그 뭐 관련해서 뭐 동사택, 서사택 이런 것도 나름대로 정리해 놓고 요 표를 이 엑셀 파일을 누구한테 줬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뭐지라고 할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정리를 해야 돼요. 자기가 정리를 해야 되는. 그거에 대한 예시를 저는 보여드리는 거고요. 예. 저는 뭐 제 공부의 한 90%는 이 엑셀 파일에 다 담겨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시라고 이제 틈틈이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필요에 따라서는 요 엑셀 파일에서 일부분을 이제 PDF로 떠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제공해드리기도 하는데, 이 엑셀 파일, 원본, 이 로 데이터 자체는 좀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올해는 조금 더 좀 친절하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손을, 뭐, 감히 저거, 저거,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처음서부터 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도록 기본 파일은 올해부터는 좀 제공해 드릴까 합니다. 예, 조금 더 친절해 보려고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하는 싶은 간절한 마음이고요. 최소한 제 수강생 분들은 공부가 재밌었다라는 그런 마음은 들 수 있도록, 뭐 합격을 제가 뭐 장담해 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합격을 하시겠죠. 제가 합격의 문 앞까지는 같이 가서 손잡고 같이 가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합격의 문 앞에서 열쇠 꾸러미에서 열쇠를 뒤져가지고 딱 맞는 열쇠를 찾는 거, 그건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운이 필요한 거고, 그 운을 잡으려면 노력하셔야 되는 거고, 착한 마음 가져야 되는 거고, 뭐 사찰 같은데 이렇게 답사 가시면은 뭐 보시도 하시고 또 이제 그 뭐 성당 같은데 가시면은 또 기도도 열심히 드리고, 그런 어떤 정성스러운 마음이 하나하나 합쳐져서 그거 이상의 노력과 함께 시너지가 불러일으켜져서 옆구리를 훅 지나가는 운을 확 낚아채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개강이 일주일밖에 안 남으니까 또 이렇게 말이 많아지네요. 어쨌든 저도 막 두렵습니다. 한 해 하나 이제 강의가 구력이 쌓일 때마다 제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건지, 더 해드릴 수 있었는데 뭐 안 해준 건 아닌지, 아니면은 좀 게을렀던 건 아닌지,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개강 때 뵙도록 하고요. 올해도 한번 저도 최선을 다해 보려고요. 예, 개강 날 뵙겠습니다.